이런 분들 대응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급적 멀리 둬야 합니다. 한번 그 사람이 잘못한 걸 눈 감아주잖아요. 그러면은 발목 잡혀요. 발목 잡혀가지고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리고 뭔가 문제가 됐을 때는 그 사람은 쏙 빠져나오고 나만 잘못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버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민하다 직장인 빌런 퇴치법이라고 해서 주제를 들고 와봤습니다. 여러분은 직장 내 빌런입니까? 오피스 빌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크루트 설문조사에서 오피스 빌런과 관련된 설문을 했는데 답자 중에 80%가 있다, 그리고 20%는 없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오피스 빌런으로 지목된 당사자가 본인이 오피스 빌런임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74%가 모르는 것 같다고 답했고, 아는 것 같다고 답변한 사람들은 26%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오피스 빌런인지도 모르고 평소 습관이나 성향,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화에서는 우선 빌런을 퇴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목표는 직장인 빌런을 퇴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물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내가 정상인이어야 하며, 두 번째로 본인이 업무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피스 빌런 1위가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위는 갑질 막말형 빌런입니다. 이게 전체 응답자의 21.1%가 응답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동료나 부하 직원을 못살게 굴고 업무를 방해한다. 이런 직원들, 주변 동료에게 상처를 주고 기업 인사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법적 책임 문제까지 야기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이런 것들도 나왔었죠. 이제 갑질을 하는 사람 절반 이상이 직속 상사이거나 타 부서의 상사, 임원 이렇게 이제 포함하면 거의 80% 가까이 갑질하는 대상군이 정해집니다. 그런 상급자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갑질에서는 통제를 위해서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무례한 사람,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갑질 막말형에 좀 포함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많이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갑질 막말형 본부장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 본부장님께서는 저녁에 이제 길 가는데 멀리서 이름을 부르면서 막 욕을 하시기도 하고,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른다, 막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분 나쁘게 대응하진 않았어요. 그냥 단지 놀랄 뿐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은 어떤 시선을 받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을 받는 게 조금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있고, 그냥 무시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있겠죠. 저는 그때 당시 좀 적극적으로 제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막 욕을 할 때는 사람들 모른 척하고 있다가 자른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럴 때는 언제쯤 그러면 제가 그만두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그런 자른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에서는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끔 성과를 잘 내면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적극적하는 대응 방식으로는 첫 번째로 싫다라는 표현을 조금 완곡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상처받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자신이 조금 위축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불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싫다는 표현을 좀 완고하게 하고 거절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있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은 눈에 안 띄는 방식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직장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때 업무상, 인사상 그런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나를 조금 더 괴롭히는 그런 고도의 기술을 또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대응을 또 많이 하는 편인데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깨면 깨워줘 준다. 그리고 왼쪽으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린다. 이런 태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워낙 강력했을 때는 뒤탈이 있거나 이제 마음의 상처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극적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적으로 미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업무 능력이 좀 나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것이, 그 사람이 관리자이지만 승승장구하고 있는 관리자다? 아니면 곧 나가실 분처럼 보인다? 아니면 나도 그 사람을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사람을 싫어한다?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대응이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능력이 있는 관리자의 갑질이라고 한다면
제가 선택했던 방법인데 좋은 것만 배운다는 자세로 좀 참아봤습니다. 그 사람이 관리자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무엇 하나는 전 좋을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좋은 것만 배워보자. 좋은 게 뭘까 찾는 재미로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연기와 같죠. 우리 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싫다고 나가면 다른 회사에서 또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왕이면 이번에 만난 사람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끝판대장을 미리 만났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연습하는 거. 그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왔던 직장인 빌런이 내로남불형입니다. 내로남불형, 이건 좀 흔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의 성과가 좋으면 내 탓을 하고 안 좋으면 남 탓을 하고 약간 소시오패스 같으면서 기만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잔인하고 무책임하고 약간 좀 양심이 없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심리학 박사님들께서 이야기하시기로는 이런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내로남불형이 100명 중에 4명은 무조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 대응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소시오패스 같은 분, 내로남불 하는 분들 중에 똑똑한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챙기다 보니까 내로남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은 가급적 멀리 둬야 합니다. 한번 그 사람이 잘못한 걸 눈 감아주잖아요. 그러면은 발목 잡혀요. 발목 잡혀가지고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리고 뭔가 문제가 됐을 때는 그 사람은 쏙 빠져나오고 나만 잘못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일관되게 원칙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요청을 하거나 요구할 때 우리가 싫다고 이제 일관되게 원칙은 지키는데 불편함을 또 주면 안 돼요. 불편함을 주면은 그 사람들은 또 이상한 또 전략을 가져와가지고 나를 또 괴롭히는 방식을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이라 판단이 된다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답답한 사람, 꿍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을 밉다고 하긴 어려운 그런 느낌 있잖아요. 답답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가장 나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약간 흥미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이제 보통 떠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타겟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법들은 정말 조금 일관되게 하는 행동들, 그리고 약간 내가 좀 답답해 보이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직장인 빌런 유형이 뭘까요? 세 번째에는 월급 누팡형이 나왔습니다. 월급 누팡형은 직장의 반 이상은 월급 누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한 통계일지도 아닌 거고 그냥 설문에 의하면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 건데 대부분은 다들 이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맞추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월급 누팡이라고 하는 거는 맡은 직무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뭐 월급만 찾는 사람들, 이렇게 월급 누팡이라고 합니다. 업무 시간 중에 딴짓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물경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도 발전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업무를 하면서 실수가 잦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사람들, 변명 같은 거 많이 하고 핑계를 일삼는 사람들, 동료에게 업무를 미루는 사람들, 그리고 쉬운 업무만 골라서 하는 경우들, 그리고 다들 막 바빠서 일 다 쳐내고 있는데 자기만 쏙 빠져나가고 막 정시 퇴근하고 이런 사람들이 월급 누팡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월급 누팡형은 스스로 대응하는 건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제 관리의 문제가 발생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큰 기업들에서는 동료 평가 뭐 이렇게 많이 하고 KPI 목표라든지 실행 계획 같은 것들을 이제 주기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인들 동료끼리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보통 관리자의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월급 누팡형을 어떻게 퇴치하냐? 오히려 더 월급 누팡하게 해버리십시오. 세상은 생각보다 효율적입니다. 마음껏 놔두세요. 그러면 그는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느끼기에 긴 시간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간 그 회사에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회사 가서도 월급 누팡을 할 거고, 그러다가 가끔씩 정신을 차리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회사 가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일을 다시 손에 잡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월급 누팡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회사 가서도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튕겨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놔두셔라. 오히려 더 편하게 놔두셔라. 세상은 생각보다 효율적입니다. 4위로 나온 게 제가 결과를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4위 사무실 안방형입니다. 사무실에서 손톱을 깎거나 양말을 벗고 근무하는 등 사무실을 마치 자기의 집처럼 여기는 사람이 4위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일만 많이 하고 일을 잘한다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회사를 집처럼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농담이고요. 저도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응하는 방법은
기분 나쁘지 않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그게 남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슬리프를 끓는다든지 발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관리를 너무 안 한다든지. 발냄새 나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관리가 안 하는 건 좀 문제일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쩌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쁜 의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시다. 청소할 때 손톱을 주워들고 어머 이게 뭐야 이러면서 고사리를 준다든지, 아니면 양말을 벗고 있으면 어디서 자꾸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서 뭐 페브리즈나 방향제를 뭐 주변에 뿌린다든지, 기분 나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조금씩 압박을 가하는 정도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행동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하세요. 그런 말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5번째, 5위는 핑크형이라고 이야기하네요. 핑크형이 뭔지 검색을 해보니까 핑거 프린스, 핑거 프린세스라고 합니다. 자신이 검색해보면 되는 내용을 남에게 물어보는 등 동료의 의존도가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찾을 수도 있는데 괜히 물어봐요. 자기는 딴짓하고 있으면서. 평소에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뭐 딴 일 하다가 궁금한 게 급히 생겼을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마치 공주, 왕자처럼. 그래서 핑크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직장인 빌런이라고 하네요. 대응은 모두가 생각하는 핑크형.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그게 기분이 나빠요. 보고 있는 게 기분이 나쁜데 내가 생각했을 때만 핑크형이다. 그러면은 그건 핑크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도 그 사람이 핑크형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적당한 때를 딱 고르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때 그건 직접 좀 해봐요 이러면서 주변 동료들이 약간 좀 냉수를 마시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그 사람이 어떠한 때에 그런 도움을 청했을 때 그런 것 좀 직접 해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소리를 조금 높여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일 것 같아요. 주변 동료가 워낙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조용히 넘어가 줄 때 이왕이면 본인이 직접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1순위가 갑질 막말형, 그 다음에 2순위가 내로남불형, 3순위가 월급 누팡형, 4순위가 사무실 안방형, 5순위가 핑크형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직장인 빌런을 퇴치하는 방법 중에서 준비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내가 정상인이어야 하며, 두 번째가 본인이 업무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회사를 이직했는데 기존 회사에서 워낙 미친 사람이 많아가지고 회사를 이직했는데 그 회사에서 미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미친 놈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좋은 사람은 드물고 빌런은 많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 그 사람이 빌런이라기보다는 눈치가 없고 센스가 없고 매너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기에 그런 빌런을 퇴치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빌런과 살아가는 법도 연습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이제 연기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피해서 간다라는 것들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빌런과 살아가는 것도 좀 연습을 해보고, 이번에 마침 우리 회사에서 빌런이 엄청 많았는데 그러한 연습이 잘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다른 회사에 갔을 때 빌런이 많이 없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빌런들을 보면서 대부분 참아보는 연습을 해보고 정말 참기 힘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직장인들은 헤어질 수 있는 분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런 사람들은 쉽게 못 헤어지는 그런 관계지만 직장인들은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말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직장인 빌런 퇴치 방법 알아봤습니다. 저는 빌런들과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 연구하면서 터득했던 사람이라서 충분한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얼버프였습니다.